네, 지금부터는 정부의 민생 걸림돌 해소 사례를 3명의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혼외 자녀를 둔 미혼부, 즉 결혼을 안 한 아빠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친부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내 딸을 출생신고를 못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빠 잘못 만나서 국적도 없고 기본권도 없는. 정부가 친모뿐 아니라 친부의 출생신고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출생 등록 전이라도 복지 혜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혼부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위태로운 생활을 하던 김지환 씨. 아이는 주민번호와 의료보험이 없는 채로 살아오다 1년 4개월 만에 소송을 거쳐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그냥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내 딸을 출생신고를 못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빠 잘못 만나서 국적도 없고 기본권도 없는. 현행법상 혼외 자녀는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다른 남편을 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정작 친부는 친권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친모가 아이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춰도 친부가 당장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부가 직접 혼외 자녀를 신고하려면 친자 확인 과정, 즉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친부 소송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둘째로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이 아이가 제도권 밖에 놓이게 되는 이른바 유령영아가 되는 겁니다. 제일 나이 많은 애가 7살에 저를 만나서 8살에 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3월에 출생신고가 됐어요.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이제 아빠가 다이영업을 하니까 아빠 옆에서만 살아왔어. 결국 친모의 출생신고만 허용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외 자녀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법 개정 의지를 밝힌 가운데 혼외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부모 급여를 비롯한 각종 의료와 복지 혜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 특히 유전자 검사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그런 우려가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되 결과는 그냥 누구의 유전자인지 공개하지 말고 그냥 유전자가 일치하기만 하면 출생 등록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은 2025년. 그 사이 여전히 많은 미혼부와 그의 자녀들은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고충을 겪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미혼부는 6,300여 명에 이릅니다. 미혼부들은 친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일이 결국 혼외 자녀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아버지의 친권을 보장하는 걸 넘어서 혼외 자녀가 보다 온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